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만 900달러 선을 일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세를 나타내며 이제 1만 900달러 선을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바이낸스에서 3.03% 오른 1만 872.6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클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499만의 USDC가 추가 발행됐다는 소식도 나왔네요. 네,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1.2조 원 비트코인 이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고래 지갑이 깨어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6일 오후 12시 30분경 익명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또 다른 익명의 지갑으로 94,504BTC 약 이제 하나로 1.2조 원 규모가 일시 이체된 것과 관련해서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크루거가 잠들어 있던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지갑은 현재 거래소 지갑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은 비거래소 익명 계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이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앞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인 벡트가 6일 커스터디 서비스인 벡트 웨어하우스 출시를 예고한 바 있었죠. 네, 이번 1.2조 원 규모 BTC 이체가 월말 출시 예정인 벡트의 실물 기반 선물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과연 어떠한 상황으로 돌입이 될까요? 6월달 가격 상승 이후로 7월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암호화폐 장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 나왔지만 벡트 웨어하우스 덕에 가격 상승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커스터디 서비스 게시만으로 만약에 가격이 이 정도 상승을 한 것이라면 9월 23일 벡트의 정식 오픈 후에는 더욱더 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가격 상승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보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보험 시장 규모가 10년 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보험 업계 전문가 T 사갈로프는 암호화폐 보험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보안 전문기관 콜리션의 CEO인 조슈타 모타가 암호화폐 보험 시장의 프리미엄을 통한 이제 수익이 2억에서 5억 달러 사이라면서 해당 시장은 사이버 보안 보험 산업의 20에서 25% 성장률을 앞지를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수익 기준 세계 2위 보험 중개 업체 에이온의 기술 보험 중개 부문 담당자 에릭 보염이 미국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상장회사와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보험 산업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전망을 했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야가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한 규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지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네, 앞으로는 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까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이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실제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미국의 규제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미국 지금 어물쩍거리다가 중국이나 스위스, 몰타와 같은 친암호화폐 국가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선점 효과를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관해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무작정 좋은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 베테랑 투자자인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신흥국 투자 귀재로 불리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기술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이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블록체인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그는 인터넷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지자들이 존재했다며 그것이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만약 암호화폐를 통해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도로 족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제목만 보게 되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안 좋아하는 비관론자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신중히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 조심해라 라는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기사에서 나온 마크 모비우스 같은 경우 신흥국 투자 귀재로 불리우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현재 거시적인 우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실제로 이 기사에 나온 이 마크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신흥국 투자 기재로 불리우는 월가의 베테랑 이제 투자자입니다. 네, 마크 모비우스의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은 비트코인은 진짜 사기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네, 이처럼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많은 투자자들이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만약에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최근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다시 한번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 기대감도 있는데 하루빨리 다시 5찬 자리를 마련해서 버핏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 상승을 하면서 1290만원대 거의 약 130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1% 상승하면서 21만원대 XRP 같은 경우는 0.6% 상승하면서 30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5.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71.2%인데요. 정말 단기적으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은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을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클레이튼 시장가 책정합니다. 업비트 싱가포르 옥션 진행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업비트 싱가포르가 18일 오후 7시부터 12시간 동안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의 시장가를 책정하기 위한 옥션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6일 업비트 싱가포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투자자는 그 가격으로 클레이를 살 수 있다 이같이 전했는데요. 네, 거래소에 따르게 되면 이번 옥션은 실명 확인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최종 투자자는 9월 19일 클레이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고 하는데 네, 한국과 중국, 일본, 마케도니아, 알제리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소속 투자자는 이번 시장 조사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다만 그라운드 X 등 업비트 관계사는 국적에 관계없이 참여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일각은 그라운드 X가 이번 시장조사 참여로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았는데 거래소 측은 업비트와 클레이튼이 이번 가격 조사로 얻는 수혜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어서 업비트는 별도 캠페인을 통해 이번 옥션의 모든 수익금을 업비트 투자자에게 재분배한다 언급을 했네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카카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클레이튼 폰이 나온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클레이튼 폰을 구매할 경우 2000 클레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 2000 클레이의 가격이 얼마냐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약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네, 물론 추측성 기산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가격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카카오 측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항상 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공인 인증서 없이 전송을 할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썼기 때문인데, 현재 하반기 정식 출시된 카카오의 지갑 클립과 카카오의 코인 기사에서도 나온 클레이튼,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페이, 이것들이 연동이 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실물 경제에도 크게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아까 언급한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콜라보를 한 것을 보면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과 삼성페이와의 연동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과연 큰 그림은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뇌피셜이 아닌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이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이렇게 세 군데로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 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금융청 라인그룹의 LVC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허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금융청은 6일 라인의 그룹 회사 LVC를 계정자금 결제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로 인가 등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리플 XRP를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에만 상장해 있는 자체 암호화폐 토큰인 링크의 인기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금융청이 공식 페이지에서 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고 새롭게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서 일본 시장에 상장할지 현 시점에서는 불명하다고 하는데, 네,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금융청의 인가를 받은 라이선스를 가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취급되는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네, 2018년 10월 이후에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 JVCEA가 상장 심사 기준 심사를 일부 맡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이버가 일본 금융청의 라이선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서 보게 되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도가 이제 일본보다 앞섰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아쉬운 건 사실이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행동들이 없어 아쉬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후오비 코리아는 일본에서 개최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청이 지정해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명확한 규제를 촉구한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동향에 발 맞춰서 암호화폐에 대한 건강한 규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네요. 네, 폴로닉스가 XRP 지갑 업그레이드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입출금이 일시 중단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폴로닉스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리플 인도에서 14만 명의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현재 리플렛이 인도 측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XRP, 리플 및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모든 것이 금융, 문명 및 인류의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무언가를 향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플팀은 최신 개발 덕분에 XRP의 대량 채택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인도는 세계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두 번째로 큰 국가이고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리플 XRP 유틸리티의 양을 크게 늘릴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죠. 네, 이러한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스탠스는 예전부터 충분히 볼 수 있던 기사였습니다. 네, 그와 반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빠르게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을 궁금하게 했었는데,
네,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리플이 인도의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XRP를 제공하기 원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의 부사장이죠. 애쉬시 빌라에 따르게 되면 XRP가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이 리플의 중요한 목표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미국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2030년에는 경제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반면에 20억 명의 사람들이 XRP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이 증명됐다고 합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플 수석 엔지니어도 인도 내 모든 은행에 엑스커런트 도입이 목표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과연 리플사의 사업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게 될지,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XRP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날이 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N 세계 식량 계획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난민을 10만 명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 현금 기반 지원 CBT의 효율성을 높일 뿐더러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5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후만 하다드 UN 세계 식량 계획 신기술 책임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요르단 난민을 지원한 빌딩 블록스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선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해 효율적인 CBT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을 쓰는 탓에 그동안 CBT는 수수료 문제, 기술적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CBT가 이루어질 경우 여러 기관의 공동 지원 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므로 기술적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현금으로만 지원하면서도 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회계 처리도 훨씬 편해진다고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원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난민처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지원 대상의 경우 유엔은 지원 대상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배정한 뒤에 이 고유번호를 해싱해 블록체인에 올린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상 고유번호로 지원 대상 개개인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번호는 해싱됨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알 수는 없다고 하네요. 네, 지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지원 대상의 정보는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원 과정상 어려움은 없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더 활발히 활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하다드 책임자 같은 경우는 난민 중 일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들도 많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디지털 기기가 존재해야 되죠.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활용할 수 없는 난민이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그는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며 난민들의 스마트폰 활용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블록체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하다드 책임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액을 지원할 경우 암호화폐를 활용하게 되는데, 암호화폐는 가격이 변동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선 불법이다라며 WFP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블록체인 기술로 난민 10만 명을 지원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으로 지원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얼마 전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아마존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비영리 단체의 경우 레인포레스트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네, 재단인데요. 삼림 파괴 및 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을 했죠. 네, 그뿐 아니라 이제 독일 연방 이민
난민 사무국은 망명 절차 개선에 블록체인의 광범위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처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속속들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이 내년 이맘쯤에는 얼마나 성장을 해 있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게 되네요. 네, 애플의 부사장이 암호화폐를 주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스원에 따르게 되면 제니퍼 베일리 애플페이 부사장이 CNN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흥미로운 분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다 생각을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플도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앞서 2월 애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책임감 있는 소싱을 위한 애플의 책무 요약이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애플이 기업을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이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이 하드웨어 생산, 공급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애플 측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측에서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다는 것을 당연히 애플 측은 알고 있겠죠. 본인들의 가장 큰 라이벌인 삼성이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는데 신경이 안 쓰이면 말이 안 될 겁니다. 네, 현재 애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 그리고 LG가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면서 애플 또한 탑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올해 애플은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iOS 3에 쓰일 새로운 버전의 개발 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개발 키트 같은 경우는 크립토 키트로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기술을 손쉽게 이용하게 만드는 도구인데요. 네, 개발자들은 크립토 키트를 통해서 키 생성이나 암호화들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과거 비트코인 지갑을 갑작스레 삭제할 만큼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던 애플이 크립토 키트를 선보이자 업계는 암호화폐 자체 암호화폐 지갑을 아이폰의 자체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인데,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애플은 크게 본인들의 의견을 내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떠한 상황이 되게 될까요? 네, 애플까지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게 된다면 그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큰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 젠고가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서 이제 비트코인 QR코드 생성기를 검색한 결과 상위 5개 중 4개는 스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젠고는 또 해당 웹사이트들은 QR코드를 생성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가 아닌 사기범이 제어 가능한 주소를 제시하고 해당 QR코드를 통해 송금되는 모든 자금은 사기범에게 이체되는 방식의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면서 암호화폐 지갑에서 QR코드를 지원하기 이전에 QR코드 생성기 사기가 성행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기에 대한 기사가 작년에 비해서 적지만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이러한 사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본인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유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블룸버그 기자가 이제 포브스 미 나사 NSA 암호화폐 개발 기사는 오보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블룸버그 소속 사이버 보안부 기자 윌리엄 터턴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미국 우주국의 양자 저항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윌리엄 터턴은 본인의 트윗을 통해 포브스는 내 트윗의 원문에 언급된 미국 국가안보국 NSA를 미국 항공우주국 힘드네요. 미국 항공우주국 NASA 나사로 표기하고 양자저항 암호화 기술을 양자저항 암호화폐로 바꿔 오보를 냈다라고 하네요. 네, 이 기사는 삭제됐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기사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일본 부총리가 관리자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 새 규제가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5일 열린 금융청이 주최한 핀썸 행사 기조 연설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중심이 되는 관리자가 없어 높은 익명성으로 인한 전례 없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브라에 관해서 새로운 디지털 통화는 기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기존 규제로 커버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줬네요.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16일 지준율을 0.5%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성급 행정구역 내 도시상업은행 지준율은 10월 15일, 11월 15일 각각 0.5%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펜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은 라리가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펜 토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펜 토큰 이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socio.com과 이렇게 제휴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